토론은 최종 목표가 설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브르타의 짝꿍이 뭐라 그랬죠? 환상의 짝꿍 디베이트. 디베이트의 환상적인 짝꿍 하브르타라고 말씀드렸죠? 글쓰기도 말하기도 다 좋겠죠? 그래서 토론 방법이 디베이트가 좋다라는 거. 네, 안녕하세요. 박숙현입니다. 하브르타 5강째입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 서로를 날카롭게 만드는 하브르타의 아주 정점, 논쟁까지 가는 하브르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이 논쟁이 쉽지 않아요. 논리로 쟁점을 가지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언쟁으로 끝나.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 강요하게 돼요. 이건 절대로 올바른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특히 역사는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논쟁까지 가야, 유대인이 말하는 논쟁까지 가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언쟁으로 끝나다 보니까 역사적인 깊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역사를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런 사람이 발언권을 많이 갖게 돼서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말하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논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우리식으로 토론이지만 디베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브르타의 짝꿍이 뭐라 그랬죠? 환상의 짝꿍 디베이트. 디베이트의 환상적인 짝꿍 하브르타라고 말씀드렸죠? 딱입니다. 디베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토론은 우리 최종 목표가 설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설득.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토론할 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고 다른 부분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토론까지 필요해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제가 왕건에 대한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왕건은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됐나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혼인정책, 대민정책, 북진정책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해봐야 돼.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양쪽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돼. 중립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옳다, 바람직하다. 그럼 반대는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책 안에 들어있어야 돼. 또는 여러분이 그 역사적인 지식 갖고만 한다. 나머지 건 찾아보셔야 돼. 리서치. 역사는 사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사료에 의해 쓰여진 논쟁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책을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책이 그래도 이 책이더라고요. 이 책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왕건의 통일정책은 옳다. 그래서 찬성 3개, 반대 3개. 근데 난 찬성할게, 너 반대 3개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도 찬성 3개, 반대 3개. 아이도 찬성 3개, 반대 3개. 그리고 나서 둘이 같이 찾은 걸 가지고 소통하시면서 또 하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찾은 찬성 3개, 내가 찾은 찬성 3개에서 가장 괜찮은 거.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주장만 갖고 토론하면 얼마큼 나올까요? 안 나와요. 준비한 만큼이거든요. 주장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써야 돼. 처음엔 쓰기 어렵죠.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써요. 왕건의 통일정책은 옳다. 긍정, 논의 배경이 있고요. 용어 정리가 있어요. 이거는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 근거,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 근거, 세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 근거. 이건 긍정이었어. 어디까지나. 뒤로 보시면 이건 부정이에요. 똑같이 논의 배경. 또 색깔이 다르죠? 다 저희는 논술 형식으로 글을 써요. 이걸 입론서라 그래. 디베이트에서 꼭 필요한. 왜냐하면 입론서만 봐도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쟁점을 정확히 아는지 근거가 명확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입론서는 집에 틀이 없어요? 이거 보시고 그려보세요. 그걸 가지고 논술 형태 글을 쓰게 하면 돼. 근데 이건 처음부터는 좀 어려워. 그래서 키워드 정도로 써도 괜찮아요. 특히 역사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요약을 한다 생각하시는데 이 주장에 대한 키워드예요. 가득 엄마랑 같이 채우세요. 그리고 이걸 공유해야 돼.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요? 걸려요. 근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토론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기본 전제 조건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양쪽 다 준비했죠? 공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하기 바로 전에 가위바위보 하세요. 정정당당하게 하셨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에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진 팀은 불리할까요? 아니죠. 똑같이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토론을 신랄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어설플지 몰라요. 말꼬리 잡을지 몰라요. 그럴 때는 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극존칭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엄마한테, 엄마도 아이한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서로 찬성 반대도 바꿔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그럼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아까 연습했죠. 그리고 들었죠. 예, 반론, 재반론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순식간에 바뀌어도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신랄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어. 내가 머릿속에 정리된 알고 있는 거 다 쏟아져 나왔죠. 주장하고 반론하고 재반론하고 순발력, 판단력 엄청나게 뛰어나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토론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베이트를 활용해 주셔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리는 만큼 하세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빨리 못해도 괜찮아. 준비 과정만 제대로 한다면 나중에는 점점 가속이 붙어. 왜? 읽을 때부터 논제 이거 하면 좋겠다. 중립, 찬성 주장 이거네, 반대 주장 이거네. 그걸 글로 표현하는 게 입론서, 이걸 말로 표현하는 논술이 바로 토론인 거예요. 그럼 글쓰기도 말하기도 다 좋겠죠? 그래서 토론 방법이 디베이트가 좋다라는 거. 지금까지 해봤을 때 아이들 성장시킨 1등 공신은 역사예요. 거기에서도 디베이트. 역사는 달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 근데 반복하게 되면서 어떻게? 읽고 친구 가르치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입론서 쓰고, 그럼 책을 다시 볼 수밖에 없겠죠? 요약하고 발췌, 이런 건 다 요약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토론까지 간다.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비판적인 시각, 설득하신 능력까지 생기다 보니까 금상첨화. 그래서 그 공부가 재밌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적은 서비스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들하고는 하지 마세요. 아직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어렵거든요. 그 전에는 그림책, 전래동화 아까 많이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하브르타까지. 그 논쟁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잘하면 사회과학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저희는 미술까지도 다 디베이트 하거든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